2020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통했던 성공 공식, 이제는 안 통하거든요. 오늘 이 새로운 현실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20년, 2021년 시장이 막 불타오를 때 많은 투자자들이 주문처럼 외웠던 말이 있었죠. 바로 상급지가 오르면 그 온기가 결국 하급지까지 퍼져나갈 거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낙수 효과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믿음이 산산조각났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낡은 규칙이 되어버렸다면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딱 꼬집어서 내놓은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시장이 이제 초양극화라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이게 그냥 격차가 좀 벌어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시장이 구조적으로 쫙쫙 쪼개지고 있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초양극화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돈이 위에서 아래로 졸졸졸 흘러내렸잖아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마치 거대한 깔때기처럼 진짜 가치가 있고 희소성이 검증된 그야말로 최상급 자산으로만 모든 자본이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말 그대로 그냥 소외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겪었던 그 뜨거웠던 호황기가 지금이랑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 이걸 먼저 비교해봐야 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2021년에는요. 갭 투자자들이 초저금리라는 무기를 들고 시장 전체를 그냥 들어 올렸습니다. 너도 나도 뛰어들었죠. 하지만 2026년은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실수요자로 바뀌었는데 아시다시피 DSR, 이 강력한 대출 규제에 발목이 꽉 잡혀 있잖아요. 이건 자금력이 부족한 하급지 입장에서는 거의 치명타나 다름없습니다. 시장 심리부터 돈의 흐름까지 모든 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공포의 성격이 180도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2021년의 공포는 뭐였죠? 나만 집 못 사면 어떡하지? 이른바 벼락거지가 될까봐 두려운 FOMO였죠. 근데 2020년의 공포는 정반대입니다. 어설픈 거 샀다가 내 자산이 휴지 조각 되면 어떡하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만 도망치는 그런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돈이 아래로 흐르지 못하게 막는 거대한 장벽이 3개나 생긴 겁니다. 첫째, 말씀드린 강력한 대출 규제. 둘째, 우리도 일본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마지막으로 갭 투자의 생명줄이었던 전세 시장이 깡통 전세 우려로 무너져버린 것. 이 3가지가 삼중으로 꽉 막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큰 그림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우리 눈앞에서 이 초양극화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무대는 바로 용인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어마어마한 호재가 터진 곳이죠. 와, 그럼 용인은 다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같은 용인인데도 이미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상급지, 수지구는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정작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그 중심지, 처인구는요? 미래에 공급이 쏟아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아무리 큰 호재가 있어도 결국 입지가 깡패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증명되는 거죠. 이번엔 충청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수도권 바로 아래 산업단지도 많아서 늘 주목받는 천안과 아산. 이곳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이분리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빨대 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처럼 상급지가 하급지를 막 끌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급지에 있는 새 아파트들이 그 지역의 인구, 수요, 돈 이런 것들을 거대한 빨대처럼 쫙쫙 빨아들이면서 혼자만 무럭무럭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비유죠. 자, 이제 여러 사례들을 통해 확인했으니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시장의 게임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이제 낙수효과라는 단어는 우리 머릿속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나요? 상급지가 너무 비싸니 이제 하급지가 그 갭을 메우면서 따라 올라갈 거야. 이게 상식이었죠. 바로 갭 메우기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 이제는요. 그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쫙쫙 벌어지는 갭 벌리기의 시대가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입니다. 왜 그럼 돈이 아래로 흐르지 못하느냐? 이 세 개의 거대한 벽 때문입니다. 첫째, DSR이라는 강력한 규제의 벽. 둘째, 갭 투자자들이 떠나버린 금융의 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만 몰리는 인구의 벽. 이 세 개의 벽이 하급지로 가야 할 돈과 수요의 길을 그냥 원천봉쇄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냉혹한 현실,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할지 명확한 행동 지침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핵심 전략은 딱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핵심지로 압축하라. 둘째, 하급지 매도 타이밍을 노려라. 셋째, 공급이 부족한 곳을 활용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핵심지 압축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천안이면 불당동, 청주면 복대동처럼 그 지역의 대장주, 블루칩에 내 모든 자본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설픈 거 여러 개보다 확실한 거 하나가 낫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하급지를 갖고 계시다면 시장이 아주 잠깐 반짝할 때가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말고 매도해서 상급지로 갈아탈 총알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물량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지역, 이런 곳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이 숫자 2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보고서가 2026년의 공급 절벽으로 인해 아주 특별한 투자 기회가 생길 거라고 콕 집어서 지목한 두 지역이 있거든요. 바로 청주와 세종입니다. 모든 것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갭 벌리기의 시대. 오늘 이 분석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벌어지는 격차의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